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12월 26일 윤석열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1년을 자화자찬했는데요. 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올 한 해 경제, 노동, 연금 3대 개혁과 대외정책, 외교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했어요. 아주 놀고 자빠졌죠. 자화자찬을 넘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뭐라 해요? 해외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랍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싸돌아다니고도 앞으로 해외 계속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게 교육개혁의 성과래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뽑아봤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대통령 윤석열 명장면 탑 10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10위입니다. 미국과 핵전력을 공유하겠다.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폭탄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핵폭탄급 발언이 아니라 그냥 핵폭탄 발언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었죠. 미국의 핵전력, 한미 간에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라고 윤석열이 말을 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뭐다? NO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에게 물어요. 한국과 지금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바이든이 대답하죠. 아니요. 백악관의 보좌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의 공동 핵연습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요? 참. 이후에 4월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체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핵에 망측한 브리핑을 합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또 한 번 우리는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킨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죠. 이때 등장한 유명한 말, 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공유한다고 느낄 것이라는 핵인지 감수성 사건이 10위입니다. 번외로 윤석열은 1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가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개소리를 실현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망언은 순위에도 못 듭니다. 다음 9위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국민은 늘 옳다 발언. 지난 10월 18일 윤석열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떤 비판도 변명 안 돼라는 발언을 합니다. 대단한 명언충 납셨어요. 아주. 아니, 언제는 지지율은 신경 안 쓴다면서요. 이제는 또 국민은 옳아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을 윤석열이 하는 순간 이건 아주 신박한 개소리가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한동훈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아니, 국민은 옳다면서요. 이것도 국민이 옳지 않아요? 언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국민 지지율이 30%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기만 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국민이 옳다는 건지, 국민의 무슨 의견이 옳다는 건지, 그 앞에 늘이라는 말은 왜 붙인 건지, 오죽하면 이런 만평까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덜 떨어진 윤석열의 행보를 보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11월 7일 윤석열은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대구시장만 7번째 방문이에요. 서문시장 6번, 칠성시장 1번.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면서 대구만 가고요. 국민은 늘 옳다면서 대구 사람만 만나요. 윤석열에게 국민은 대구, 영남지방, 서울 강남 지역만 국민인 거죠.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하라는 요구, 이 의혹들의 진상을 자세히 밝히라는 요구, 그냥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반국가 세력, 거짓 선동 세력 플러스 개 돼지들의 요구거든요. 윤석열은 듣지 않는다. 대구 대통령 파이팅이 9위입니다. 8위, 재벌 총수들을 병풍 세워 떡볶이 먹방. 지난 12월 6일 윤석열은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부산의 한 시장을 가서 떡볶이 먹방을 시전합니다. 먹던 젓가락으로 튀김을 휘젓는 최악의 위상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소탈하다는 둥, 보기 좋다는 둥 개소리를 시전한 인간들이 있어요.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이조스, 마크 주크버거 같은 그런 인물들 데리고 마트 가서 먹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상이나 되시는가요? 윤석열은 해외 순방 때마다 또는 각종 이슈 때마다 재벌 총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풍을 세우고 있어요. 윤석열이 그 말도 안 되는 짓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니 뭐 지처럼 다 한가한 줄 알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 일진놀이하는 양아치들의 심리거든요. 검찰 때부터 패거리 지어 다니면서 깡패 짓거리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서 지 뒤에 재벌 총수들을 세우고 다니면 지가 뭐 엄청 대단해 보이고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한가 보죠. 기사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행보 자체가요. 문제를 사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다루고 있지만 요즘 뭐 너무 큰 뉴스들이 많아서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티도 안 나고 있죠. 그리고 국내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에게 돈 내라고 하잖아요.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보세요. 그 사태 수습하려고 기업들의 돈으로 후원하라고 하고요. 엑스포 유치전 때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막 뿌리고 다니고요. 아니 이재명 성남 FC 사건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고 이재명이 하면 제3자 뇌물죄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소탈하다고 빨아주는 인간들이나 이런 짤이나 올리는 언론들이나 참 한심하기만 하다. 다음 7위입니다. 광화문의 윤석열 업적 홍보. 와, 이것도 참 참담한 사건이죠. 근데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에 대통령실은 광화문과 강남 번화가를 포함해서 전국 146개 5개 대형 전광판에 윤석열의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홍보 방식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전광판에서 홍보하는 윤석열의 그 성과들이에요. 부동산 3중 규제 지역 해제,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K방산 21조 수출, 영유아 부모에게 월 70만 원 지급, 5년간 5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 도약 계좌, 34만 원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아니 이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 대형 전광판에 홍보할 만한 업적들이에요? 북한 김정은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싶죠. 이거 하나하나를 윤석열의 성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제일 웃긴 게 이거였어요. 세계 수출 6위 달성. 이게 왜 웃기냐고요? 여러분 이 전광판을 홍보하기 시작할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된 IMF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8개국 중에 200입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하죠. 북한보다도 못한 성적표인데 이걸 국민 세금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5개 전광판 146개의 수출 6위라고 자랑을 한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충격적인 행정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가면 K컬처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약 52억 원을 들여서 만든 전광판인데 이 전광판의 목적은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방송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전광판을 대통령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송출되는 17개의 영상 중 10개가 대통령 성과와 관련된 홍보 영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한 영상이라고 하죠. 컬처 스크린이 아니라 정치 스크린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셀프 칭찬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애잔하죠. 국민 돈으로 지 셀프 칭찬하고 홍보하는 이 윤석열의 애잔함에 7위를 줍니다. 다음 6위입니다. 친구 도청 사건. 이 사건도 참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올해 4월 미국 방문 중이었던 윤석열에게 미국의 MBC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도청합니까? 참 전곡을 찌르는 우리나라 기레기들과 다른 정확한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쭈뼛쭈뼛하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도청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와, 맙소사.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친미 친일 기조라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죠. 자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건지 개망신만 당하고 있다.
여러분, 올해에만 윤석열이 해외 순방비로 578억 원을 썼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한 해 평균 100억 중반대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당초 예산인 249억 원을 다 쓰고 예비비로 329억 원을 더 써서 총 578억 원을 해외 순방 다니는데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뭐래요? 578억을 쓴 건 맞지만 약 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받았으니까 성과가 더 크다라고 하죠. 이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요, 우리가 그 7조 투자 유치 받는 동안 우리가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투자를 약속한 돈만 각각 72조, 33조입니다. 7조 투자 유치 받고 105조 해외에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호구 취급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좋다고 그냥 미국 가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기타 받았다고 좋댄다 진짜. 있는 대로 다 퍼주고 호구 취급 당하며 도청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정신나간 영업사원 윤석열 명장면 6위로 둡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여러분이 5위는요, 충격적이다 못해 유관순 누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사건입니다. 바로 윤석열의 충격적인 3.1절 기념사. 저는 정말 이 기념사를 보고 듣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3.1절 연설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기념사였죠. 아니, 극우 유튜버가 했다고 해도 욕 처먹을 소리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고 자빠졌어요. 뭐라고 하냐?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죠.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와, 진심 이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다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가 못나서래요. 극우 세력들, 친일파들, 반일 종족주의를 주장하는 이영훈 같은 인간들의 사상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을 어디서 했냐? 유관순 기념관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은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충분한 사과를 했다라는 등등의 망언과 함께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가만 보면 이 등신은 친일파가 아니라 그냥 일본 놈 같아요. 답답해요. 토리만도 못한 이 대통령의 쓰레기 같은 3.1절 연설을 5위로 둡니다. 다음은 4위인데요. 킬러 문항 배제. 이것도 참 혼란을 주었던 발언이었죠. 지난 6월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사건, 킬러 문항 배제 사건이 터집니다. 윤석열은 수능에 대해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교육 일타 강사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몇몇 강사들은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어떻게 돼요? 그쵸? 바로 타겟팅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배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말은 쉽죠. 킬러 문항이라는 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교육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난이도 분배 아닌가요? 난이도가 높고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높으면 그게 킬러 문항인 거잖아요. 킬러 문항 배제 좋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나라 입시는 어쨌든 우열을 가려야 하는 상대평가인데 어려운 문제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키우나요?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드나요? 킬러 문항 배제에서 올해 수능 어떻게 되었나요? 혼란만 주었죠. 근데 대통령실은 이게 올해의 교육개혁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닌데 엄청난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교육은 절대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고 하질 않나? 그냥 말 한마디에 수능을 대혼란 주질 않나? 이걸 교육개혁 성과라고 하는 게 맞나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외치는 게 아니라 3대 혼란을 주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가 4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개 남았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번외편으로 올 한 해 김건희의 활약상을 빠뜨리면 섭하죠. 1월달 UAE 순방을 가서 여군들에게 에이스라고 하며 출신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산뜻하게 알린 우리의 김건희. 올해에만요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법원 판결문에만 이름을 37차례 올리시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을 다니셨지만 그걸로도 성에 안 차서 민간인들에게 줄을 세워 명품 상납을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부인. 해외 외신에서는 콜걸, 빨래 건조대라는 극찬을 받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누구도 감히 김건희를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 김건희도 잊지 말자고요.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부인인데 그걸 뛰어넘어 모전여전.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올해 7월 법정 구속되었죠.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던 윤석열은 이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대단한 정의와 공정납셨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위입니다. 국내 폭우 속에 우크라이나 순방 및 해병대 최상병 사건 논란. 김건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하던 바로 그 7월 우리나라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었죠. 이 정도 물난리면 대통령이 빨리 귀국을 할 법도 한데 윤석열은 반대로 계획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원래 대통령실의 계획대로라면 7월 14일 폴란드 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 2시간 전에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기자단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요. 대통령실은 지난 5월 달에도 7월 초에도 우크라이나 순방에 대한 예측을 다 부인했거든요. 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딱 그날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난리가 났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더 황당합니다. 뭐라고 해요?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원격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답니다. 박수. 와, 여러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순방을 가려고 결정한 바로 그날 7월 14일, 15일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3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하람 같은 애들도 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도 꽤 다루기도 했고요. 그 난리통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군인이 급물살에 휩쓸려 사망을 했는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해서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애환에는 관심도 없는 의연한 모습, 안타까운 국민들의 사고, 작년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그걸 철저히 외면하는 정신나간 대통령이 3위입니다. 2위입니다. 지겨운 이념 논쟁과 전 정부 탓, 야당 탓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 여당은요, 집권한 지 2년차가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모든 일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야당을 반정부 세력, 거짓 선동 세력, 부패한 운동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전혀 화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3.1절 기념사, 4.19 기념사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요. 국힘당 연찬회에 가서는 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논조의 발언도 했었죠. 올해 있었던 최악의 사태인 잼버리 문제, 심지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놈들이죠. 아니, 그럴 거면 정권을 왜 바꾼 겁니까? 여러분 원래 야당의 역할은요, 정부와 집권 여당의 견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니들도 그랬잖아. 근데 불과 0.7%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모든 걸 야당 탓으로 돌린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아니었던가요? 정치를 할 의지도, 민생을 돌볼 의지도 없는 이 한심한 정부, 비겁한 정부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무슨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지, 정말 언제까지 이 남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봐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2위로 둔 이유는 1년 내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임팩트는 없지만 이 정부의 기조가 1년 내내 너무나 비겁하고 한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겨운 이념 논쟁과 여전히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이 한심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래서 2위에 뒀습니다. 2023년 윤석열 명장면 대망의 1위는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엑스포 유치 실패, 나흘 전 술자리. 지난 11월 말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대패를 하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합니다. 발표 이전부터 언론들은 마치 사우디와 박빙인 것처럼 보도를 해댔고요. 1차에 따라잡고 2차에 뒤집는다는 등 온갖 기대감을 모으게 만드는 그런 보도들을 해댔죠.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말 그야말로 참패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싸움이었고 유치에 실패를 한 걸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게 빗나간 예측과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줬던 그 많은 보도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언론들의 엄풀.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담당자였던 차관이 오히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오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보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때 윤석열은 아주 이례적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이 인간이 사과라는 걸 할 줄 아는 인간이구나. 개사과 말고는 지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저는 이 사람이 사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과를 했다. 솔직히 사과할 만하죠. 그렇게 예측이 빗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국제 판세를 못 읽습니까? 아무튼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니죠. 엑스포 유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뭐냐? 엑스포 유치 발표 며칠 전 파리에서 재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방에는 소주와 맥주가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대통령이 사석에서 나이 어린 재벌 총수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다.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한민국의 이 분위기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싶은 생각이 거의 매주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잼버리 사태, 엑스포 참패 등 하나 이룬 것 없이 그냥 국격이 무너지는 개망신만 당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윤석열. 정말 여러분 그 엑스포 PT 보셨나요?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도 재벌들과 소를 퍼먹은 이 윤석열. 올해 안타깝지만 명장면 1위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를 빛낸 이 윤석열의 명장면 10개를 꼽아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윤석열이 쏟아내는 이 망언들과 이런 참담한 행보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윤석열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요. 장모는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더니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 입 다물고 있죠.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또는 이 엑스포 사태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말하지 않았고요. 영부인이 명품백을 뇌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프레임 작업을 할 뿐 입을 다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태원 참사, 숱한 외교 사건 사고 등 정말 엄청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도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정치 초보고 1년 차니까 좀 우왕좌왕했겠지. 2년 차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올 한 해도 매주가 아주 버라이어티한 한 해를 보냈다라는 것. 하지만 더 참담한 건 뭐냐? 여러분, 내년 2024년에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조금도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 솔직히 이 이상 사건 사고만 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좀 기대하고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의 기대도 되지 않는다. 유시민 작가님의 말처럼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이 윤석열과 김건희, 올 한 해 나라 말아먹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는지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